자, 오늘 신문 브리핑 시작합시다. 3월 31일입니다. 조선일보 판사 앞 8시간 41분 그리고 기나긴 기다림. 박근혜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줄 잘 서네요. 검찰 새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좋은 평가를 주고 싶지 않다. 자, 박 전 대통령 법원에서 영장 심사, 구치소 아닌 검찰에서 밤샘 대기, 이동 때 경호차 대신 검찰 차로. 기재부 분리안 냈다는데 사실이냐? 민주 후보들 캠프 전화통에 불났다. 아, 당의 외곽에 이제 그 뭐 연구하는 단체에서 그런 안을 냈다고 하는데, 넘어갈게요. 자, 이면입니다. 박지만 큰 누나 만나 눈물 왈칵 이젠 내가 모셔야죠. 박지만 오촌 살인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택에서 10여 분 대화, 현충원에서 부모님묘 참배도. 뭐 읽을 가치 없는 기사를 내가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못 보낸다 자택 앞 드러누워 흥분한 5명 실신. 3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점심 도시락 절반도 못 비워 15분간 최후 진술. 박근혜가 시발 뭘 처먹든 점심 도시락은 절반도 못 비우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기사 제목을 시발 저따위 뽑으면 되나. 열흘 전 검찰 조사받을 때 머물던 휴게실에서 밤지 새워. 박근혜 일보 3면을 보고 계십니다. 3면을 보고 계십니다. 3면입니다. 친박 배웅의 박 전 대통령 마음 아프게 죄송. 자, 민주당은 차분, 보수층 표심 결집객이 될라 우려. 여러분이 박근혜가 구속된 거를 가지고 보수층이 진짜로 표가 결집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가리 속이 양파똥으로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부총리 없애고 미래부 해체. 요거 이제 아까 민주당의 어 민주당의 그 연구기관 쪽에서 나왔던 얘기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예를 들면 이제 기획재정부 분리해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할 생각인가 본데,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뭐 당연히 해체해야지, 이거는 놔둘 필요가 없는 거잖아. 아무튼 정부 부처 개편은 이제 늘 있던 얘기니까.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놀려달라고 지금 이게 최대지 싶은데, 난 마이크를 항상 최대로 해요. 내 목소리가 작았나? 힘이 없어가지고. 자, 대통령직 인수위법 불발, 황교안 총리가 새 정부 장관 제청하게 되나. 황교안이 또 뭐 쓰레기짓 하나 본론데. 조면입니다. 안희정 대통령이 당 총재 하나, 문재인 그렇다. 문재인의 이제 총재라는 표현 때문에 뭐 TV 토론회에서 시비가 붙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한데? 내가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확인 좀 해볼게. 잠깐만 계셔보세요. 소리가 작다 그러면은 좀
증폭하면은 아마 이게 증폭하게 되면은 증폭하면은 여러분한테 잡음 엄청 드릴 텐데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괜찮아요? 잡음 없어요? 잡음이 없이 들리나요? 지금이 낫다고요? 내가 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또 지금 그게 크다고 얘기한다니까. 잡음이 있으면 안 돼요. 잡음이 있으면 안 돼. 자, 그 증폭 없앴습니다. 자, 아무튼 안희정, 이재명 측 남은 경선에서 문재인 과반 저지에 결선 투표 가겠다. 아니요, 잡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방송의 문제입니다. 방송의 문제. 자, 홍준표, 바른정당은 주축 대다수가 수도권, 한국국민의당 결합이 진정한 영호남 연대다. 만약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바른정당하고,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는 것도 사실 국민의당에는 굉장히 큰 이미지 타격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당 자체가 호남 토호 새끼들의 집합이거든. 그러니까 호남의 기회주의자 토호 새끼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는 그 토호 세력이 이제 전라도민을 위하지 않고 이제 다른 외부 세력과 손을 잡는다는 의미고, 그거는 예를 들면 바른정당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지라도 굉장히 국민의당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거고, 당연히 뭐 자유당하고는 말할 가치도 없겠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제일 그게 지금 절실한 건 홍준표일 겁니다. 홍준표는 사실 손잡아도 잃을 게 없거든요. 한국당이 무한도전 방송 금지낸 까닭은, 신청낸 까닭은, 이거는 이제 의원 5명이 출연하는데 자유당 쪽 의원일 바른정당 입장에 가까운 사람을 내가지고, 네, 이건 사실 바른정당 2명에다가 자유당은 1명도 초청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딴 식의 시비를 걸어가지고 방송 금지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홍준표가 이제 신문에다가 짓거리는 얘기 자체는 그냥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테러가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국법법으로 안 잡아가나? 자, 6면입니다. 문재인과 격차 좁히는 안철수, 확 달라진 스타일. 이래봤자 꼭두각시라고 난 생각하는데, 자, 민주당 안철수는 마이너리그,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 견제 나서, 뭐 양자 대결 하게 되겠지. 양자 대결 하게 돼도 안철수는 사람들이 난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의 이미지도 있을 뿐더러 그 이후에도 특별하게 국민의당 안에서 그 정치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 토호당이지 안철수당입니까? 내가 안철수를 꾸준히 이제 꼭두각시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선에서는 이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안철수는 훌륭한 꼭두각시니까요. 네, 꼭두각시는 꼭두각시지 얼굴마담 얼굴마담이고, 기둥서방은 기둥서방인 겁니다. 자, 8면입니다. 미국의 속전속결 북한 원유 차단 법안 8일 만에 통과. 넘어갈게요. 자, 12면입니다. 1080일 아픔 남긴 채 이젠 안녕 팽목항. 그 인양됐기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팽목항을 어쨌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17살 소녀가 대낮주택가에서 뭐라고? 초등학생 유괴 살해라는데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흉기 살해했다는데 시신 회수는 후에 아파트 옥상에 버렸다. 뭐 사건 사고가 이렇게 뭐 흉악한 게 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들 시흥 캠퍼스 반대 댓글 부대 운영 의혹. 학생들 입장에서는 검토만 하고 실행은 안 했답니다. 근데 뭐 자발적 훌리건들이 있겠죠.
혹시 나는 시흥 캠퍼스 관련해서 난 서울대 학생들 입장과 그 본관 입장을 잘 몰라요. 근데 서울대 학생들 입장이 조금 더 사실 좀 그냥 겉보기엔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시흥 캠퍼스 만들겠다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누가 뭐 혹시 아는 분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3면입니다. 우는 아이의 스마트폰, 스몬비 퀴즈 만드는 엄마들. 조선일보가 만드는 세상이 스마트폰 안의 세상보다는 좀 더 더럽다고 난 생각합니다. 14면입니다. 촛불로 여론전 바뀌었다. 전교조 불법 감사는 조희연. 조희연은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죠. 전교조는 그 여러분 그 조선일보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까는 몇 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그 다음에 전교조 같은 것들인데, 근데 그런 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이제 내릴 때 조선일보에서는 이 새끼들은 항상 깝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생각하셔야 돼요. 조선일보에서 전교조가 쓰레기라고 하면 전교조는 조금 나쁜 수준인 겁니다. 그 정도의 보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면 조선일보는 정치면이 강한 거예요. 정치면 기사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거리도 있고 다만 이제 그 글 쓰는 시각이 족같아서 그렇지. 근데 사이면은 약하죠 많이. 굉장히 약하죠. 사이면은 한국일보가 좋으니까 한국일보를 내가 그래서 읽는 겁니다. 사이면이 좋거든. 조선일보는 정치면이 괜찮고요.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331만원 사상 최대랍니다. 요게 지난 1월 조사인데 설상여금하고 성과급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그냥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최대랍니다. 역같은 세상. 16면입니다. 그 논문 11편 중 9편 선행학습 효과 거의 없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통 사람들 말고 이제 잘하는 애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재능이에요. 님들이 공부가 재능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세요. 괜히 그 안 되는 거 끌어잡고 있으면. 야, 20면입니다. 더럽고 냄새 난다고 파리시 400만 마리 쥐와의 전쟁. 쥐가 많다. 뭐 그런 얘기네. 파리는 쥐가 많다. 나요? 선행학습? 고등학교 다닐 때 했었지? 재밌었는데? 미적분 하는 게 재밌었지. 그 일간지 지면에 나와야 될 의제가 안 나왔다라는 거는 그 조선일보의 수준이라고 여러분이 전제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선일보에 기대할 걸 기대하세요.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처럼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욕만 하게 되죠. 뒤에는 스포츠면들인데 쭉 넘어가고요. 오늘 30면에 신문은 선생님 면에는 인상주의 대가 모네 그림 속 정원 직접 가꾼 거래요. 라는 이제 뭐 문학이래 미술 관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33면입니다. 오피니언인데 넘어가고요. 34면입니다. 연결되는 시장, 막힌 정치. 시장이라는 거는 진짜 시장이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네. 마켓. 영세상인하고 대규모 마트 관련한 글입니다. 나름대로 뭐 괜찮은 글 같은데 겉보기에는 괜찮은 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제부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자, 박근혜 시대라는 칼럼이 있어요. 부제는 이렇습니다.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이제 우리는 박근혜 시대를 떠나보내고 있다. 구시대의 잔해 위에 우리 무엇을 세울지는 남은 우리 몫이다. 부제는 정상적인데 부제는 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데 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글 내용은 쓰레기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단 이래요.
왜 박근혜 정부는 아베처럼 못해냈냐고 한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베에게는 리더십을 발목 잡는 허들이 적었다. 거짓 음모론으로 공격하는 세력도 정책을 회방놓는 국회도 없었다. 야당은 아베의 각종 개혁 법안을 군말 없이 동의해 주었다. 구조조정한다고 파업하는 노조도 없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진영도 아베 국정 운영을 발목 잡진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개새끼들거든.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얘기할 줄도 모르는 거고 그걸 개선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예. 역시 부재는 평범했으나 근래형은 쓰레기였다라는 게 예, 네, 요 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오늘 구속됐죠, 그죠? 사실 이제 박근혜 시대가 간다라고 얘기한다보다는 한국의 21세기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예, 좋은 표현일 텐데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조선일보는 절대 21세기라는 표현 안 쓰겠죠. 자, 35면입니다. 세월호에서 위선과 증오를 파는 사람들이라는 칼럼입니다. 디지털 뉴스본부 취재팀장이 쓴 글입니다. 조선일보의 그 악질적인 버릇 중 하나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선일보의 악질적인 버릇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있죠. 예를 들면 뻥튀기에서 수십억 벌었어요. 그런 사람들. 뭐 평범하진 않지만 그 뻥튀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이제 초점 맞춰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불평 없이 산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거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사실 이제 조선일보의 정반대편에 있는 안티테제들이 그 특재기들인데 트위터에서 그 지랄하는 쓰레기들인데 걔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숨만 쉬어도 어머 씨발 거긴 성적인 함의가 들어있어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반대할 놈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뭐 일륜적인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반대할 사람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중도예요. 적당히 우리가 그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지금 요 기사도 요 칼럼도 어떤 의미냐면은 그런 평범하게 자기자를 지키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 불평 없는데 세월호가 인영대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상 규명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혹은 제2의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해 세월호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라는 예를 들면 이제 유력 대선 주자들의 첫마디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니들은 왜 불편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특재기들 아니면 트위터 쓰레기들, 트위터 폐기물들에 대해서 나는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당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굉장히 그 흔하고 굉장히 정형적인 레파토리를 요 칼럼이 그대로 보여준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왜 가끔 사회면에다가 조선일보는 사회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항상 그 평범한 사람들의 미담을 다루면서 사회면을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가끔 그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런 레파토리입니다. 쟤들은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런 식으로 불평하냐? 너는 왜 항상 불만족하느냐?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불만 세력이다. 너는 반국가 세력이다. 너는 비국민이다. 라는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외놈들한테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이 조선일보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런 레파토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녹색 성장 열등생이 된 한국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과학 전문 기자가 쓴 글인데 읽어보십시오. 뭐 이건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항상 이제 쓰레기를 창밖으로 버리는 사람이라서. 자, 사설입니다. 뭐야 저거. 통합정부 누가 집권해도 가져야 할 정신이다. 이제는 통합 안희정 가지고 물타기 하네요. 연정 뭐 그런 가지고 옛날부터 그랬지만은
자, 조혜영 교육감, 박원순 시장의 분별 이른 처신 요거 이제 전교조 관련 얘기입니다. 이렇게 첫 줄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 지난 27일 법외 노조인 전교조 소속 교사. 법외 노조랍니다. 법외 노조라 그래서 불법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법에다가 대한민국 국민은 몇 초마다 숨 쉬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것도 법외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노동자들이 투쟁할 권리를 어떻게 그거를 아이고 씨발 모르겠다. 족같네요 세상. 연대고대가 먼저 체육특기생제 폐지한다면 이라는 기사도 있고요. 요 상쇼하고 이제 뭐 그 누구예요? 그 딸내미 이름 뭐냐? 정유라 이름. 정유라 같은 놈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뭐 조선경제는 뭐 별 얘기 있겠나? 뭐 조선경제 수준이 조선경제지 뭐. 마인드라 쌍용차 1조 투자 지원 뭐 이딴 기사밖에 없고 뭐 이런 거는 쌍용차 그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그 좋은 기사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냥 좀 경제 구조에 대한 통찰이 없습니다. 조선 경제는. 그래서 내가 조선 경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회면 예를 들면 조선일보 사회면이 어떤 사회의 불균형이나 사회의 뭐라 그럴까 불균형이나 아니면 정의 사회 정의 아니면은 사람들의 여론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없어요. 한국일보는 그런 게 가끔 있거든요. 조선일보는 그게 아예 없습니다. 경제면도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 좋아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취업 창업 문제에 대해서 조선경제 7면엔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해커톤, 해킹과 마라톤에 합성을 합니다. 금융권, 취창업 등용문으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조선경제면에는 이런 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취업하고 창업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깊이는 통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조선경제를 볼 때마다 씨발 오늘 조선경제에는 읽을 만한 기사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없었네요. 조선일보에서 특히 조선경제에서 읽을 만한 기사는 여러분 성인 남성 성기능 강화하는 그런 광고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읽을 만합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여성 성기능 강화는 없더라. 자, 녹화 중단하고 이번에는 한국일보 봅시다.